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드웍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작으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2-8의 도구 모음, 즉 툴바를 보이게 하는 방법 또는 숨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방법 1에 대한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 1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솔리드웍스를 실행시켰을 때의 보기 메뉴, 여러분 보시는 보기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한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뉴 명령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아이콘들이 옆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해당 도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 배웠던 파트 창을 일단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 모음을 불러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 1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보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 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도구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 피처를 선택을 한번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를 선택하게 되면 왼쪽 프레임에 피처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구 모음 보이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구 모음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에 가서 도구 모음에 가서 방금 선택했던 피처를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프레임에 도구 모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구 모음 보이기 또는 숨기기가 방법 1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재 32페이지의 상단부에 나와 있는 곳으로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 메뉴 위쪽에 상단에 빈 공간에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방법 1에서 나와 있는 도구 모음 툴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프레임에 스케치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기기를 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던 스케치를 해제를 하게 되면 도구 모음이 숨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 32페이지 방법 3을 이제 저와 같이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법 3은 여기에 메뉴 중에 도구에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메뉴가 나오는데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이 대화창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아이콘 모양들이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도구 모음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택했던 스케치하고 피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왼쪽 프레임에는 피처 도구 모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오른쪽 프레임 쪽에는 스케치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했던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했던 방법, 세 번째 연구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도구에 가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 탭을 선택을 하면 도구 모음, 명령, 메뉴, 키보드, 마우스, 옵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령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에 포함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의 아이콘들이 여러분들이 왼쪽 창에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스케치를 한번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스케치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오른쪽 창에 버튼이라고 하는 오른쪽 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도구 모음 툴바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구 모음에 갖다 놓으면 아이콘이 추가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재 33페이지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 탭을 수행을 하고 명령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명령어 아이콘을 이 스케치 툴바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T자 모양 비슷하게 나와 있는 요소 늘리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케치 도구 모음에 갖다가 놓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소 늘리기라는 아이콘이 스케치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콘을 언제든지 가져다가 마우스로 선택해서 필요한 도구 모음에 넣게 되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해당 도구 모음에 아이콘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하는 방법을 해봤으니까 이제 아이콘을 삭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삭제하는 방법은 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명령,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스케치의 영역으로 가서 한번 도구 모음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아이콘, 요소 늘리기에 대한 아이콘을 한번 다시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오른쪽 버튼으로 요소 늘리기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작업창의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도구 모음의 아이콘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금 전에 했던 도구의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아이콘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집중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를 대화창을 보여주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 사용자 정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 빈 공간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랫부분에 사용자 정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해도 역시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리드웍스는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 1, 2, 3 이거보다 그 이상의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두시고, 솔리드웍스 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콘 모양이 같거나 스케치 모양이 같다는 것은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 35페이지에 이어서 풀다운 메뉴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운 메뉴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마우스 커서를 파일, 편집, 보기, 삽입, 도구, 창, 도움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나타내주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다운 메뉴 항목 표시하는 방법,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교재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 1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구에서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자 정의가 아니고 이번에는 맨 아랫부분에 있는 메뉴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방법은 도구의 메뉴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실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일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실제 화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에 다시 한번 메뉴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선택을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뉴 명령어를 보여지게 하든지 숨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방법 1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의시켜주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저랑 같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솔리드웍스 화면을 띄워놓고 저랑 따라 해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 교재를 통해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명령어들을 스스로 따라해보는, 이렇게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델링 생성에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마우스 휠 버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 휠 버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모델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두 번째 스케치 도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원이든 사각형이든 직선홈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제가
원을 하나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스케치한 상태에서 하나의 피처를 돌출 보스 앤 베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3D 피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면 파트 창을 열어서 정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도구 원을 클릭해서 치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원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한 상태에서 피처의 가장 기본 명령어인 돌출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3D 형상의 피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버튼 마우스를 이용을 하실 겁니다. 3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버튼, 가운데 바퀴 모양의 휠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 이렇게 3개의 3버튼으로 구성된 마우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마우스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마우스 휠이 있을 것입니다. 휠을 돌리지 말고 위로 아래로 밀지 마시고 휠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위치에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피처의 모양이 회전하는 회전 기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돌려보시면 이게 바로 뷰 회전, 로테이트 기능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모드 3D 피처를 만들 때 유용한 기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잘 익혀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뷰 회전, 로테이트에 대한 기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CTRL이라는 단축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다시 한번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되는 마우스 기능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역시 아까 뷰 회전하듯이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하게 되는 이런 마우스 기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 이동에 대한 마우스 기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밀었다가 당기면 Shift 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밀었다 당기면 역시 피처의 모양이 확대, 축소가 되는 확대, 축소 기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마우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되는데 37페이지에서 보실 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 화면에 방향이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첫 메뉴에 보면 면의 수직으로 정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윗면, 아랫면, 등각 보기, 트리메트릭, 디메트릭 이렇게 화면에 보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다는 이 대화창이 뜨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창을 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는 방향의 대화창이 닫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피처의 모양이 정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후면을 더블 클릭하면 뒷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다시 한번 좌측면을 더블 클릭하면 좌측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우측면을 더블 클릭하면 역시 우측면, 그 다음에 윗면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 다음에 등각 보기를 하고 싶으면 등각 보기에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방향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에 수직으로 보기는 이 기능을 쓰지 않았는데, 이 기능을 쓰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현재 내가 선택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에서 보시는 앞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솔리드웍스에서 보는 방향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보는 방향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는 화면을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자꾸 스페이스를 누르는 게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메뉴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핀을 꽂게 되면 고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콘처럼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핀 모양의 아이콘이 현재는 꽂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꽂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핀이 꽂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필요가 없이 항상 방향창이 떠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일일이 찾아 쓰지 않더라도 단축키를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리드웍스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게 되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축키에 대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에 대한 기능은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방법 1에 나와 있는 방법처럼 도구에서 아까 나와 있던 맨 밑에 메뉴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도구의 메뉴바에서 도구의
사용자 정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도구의 메뉴 사용자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교재에 좀 오타가 있었네요. 교재 38페이지 보시면 매주 사용자 정의가 아니고 그냥 사용자 정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사용자 정의를 기억을 해놓고 이 사용자 정의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메뉴 탭을 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도구 모음, 명령, 메뉴, 키보드, 마우스,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메뉴 탭 중에서 키보드를 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키보드를 가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시 한번 도구의 사용자 정의에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바로 가기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 보면 새 파일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키보드의 N 키를 동시에 누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축키를 여기서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의대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토캐드에서도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솔리드웍스에서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교재 38페이지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만들어서 확인을 눌러서 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단축키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기 도구 모음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또는 숨기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구 아이콘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스템 옵션 또는 문서 속성에 관련된 얘기를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잘 따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과 저의 따라하기식 교육을 동영상 강좌를 들어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즘 지겹더라도 좀 참고 솔리드웍스를 처음 하실 때 처음 1, 2, 3 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처음 배울 때 인내를 갖고 따라 하시면 금세 중급자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 저를 따라서 믿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솔리드웍스에 대한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따라 참고해서 보시면 각각의 교재의 구성이 따라하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다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본인의 실력이 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솔리드웍스 실행 화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방법 1, 2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에서는 실제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의 초기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탕화면에서 솔리드웍스 2012라고 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초기 화면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들은 솔리드웍스 내에서 같은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솔리드웍스 방법 1, 2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시킨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초보 단계에서 선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실행을 시키면 솔리드웍스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명령어에 대한 단축 아이콘들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솔리드웍스의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솔리드웍스 초기 실행 상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메뉴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메뉴가 항상 떠 있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 커서를 화살표 모양으로 갖다 놓고 맨 끝쪽에 보시면 여기 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현재는 가로로 누워 있어서 핀을 꽂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핀이 메모장을 꽂듯이 꽂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바뀌게 되면 메뉴가 항상 여러분들이 커서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이 한글 메뉴,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항상 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핀을 다시 해제를 시키면 역시 앞 단계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 이렇게 메뉴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핀을 누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솔리드웍스의 초기 화면이라고 하는 새 문서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여는 방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보시면 여기에 파일 명령에 새 파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일에 새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는 작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시면 아까 새 파일에 나와 있던 아이콘 모양과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일한 아이콘을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난 화면이나 아까 파일 명령을 통해서 새 파일을 눌렀던 화면이 동일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새 문서를 여는 방법,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이 파일 명령에 보시면 아이콘 옆에 새 파일이라고 떠 있고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떠 있는 단축키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N 코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의 세문서 화면이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은 파일에 새 파일을 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문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의 단축키인 컨트롤 N을 눌러서 실행시키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새 파일을 눌러도 되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를 눌러서 확인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템플릿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창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이든 튜토리얼이든 똑같은 화면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 문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초보 확인 이런 버튼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화면에서 여기에 초보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들이 큰 아이콘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급이로 바뀌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작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했을 때 초보라고 누르셔도 되고 고급을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초급어와 고급의 키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솔리드웍스에서는 보다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말이 커서가 위치되는 형태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를 이렇게 첫 번째 아이콘을 놓게 되면 큰 아이콘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목록이라고 뜨고 세 번째는 상세 목록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큰 아이콘으로 클릭되어 있을 때 보셔진 새 문서에 있는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아이콘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 보시는 아이콘 크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목록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 똑같은 아이콘이 어떤 목록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목록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록에다가 크기나 수정된 날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정되어 있는 큰 아이콘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각각에 대한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단일 설계 파트를 구현할 수 있는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크게 3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작업창, 어셈블리 작업창, 도면 창으로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창에 대한 설명을 표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단일 부품을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 창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단일 부품,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할 때 쓸 수 있는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하는 작업창은 뭐냐면 파트 창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구성 부품을 어셈블리라고 하는 작업창에서 불러들여서 내가 필요한 조립 과정을 작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셈블리, 즉 조립할 수 있는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이라고 나와 있는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계재료에서 배웠던 투상법에 나와 있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즉 삼각형 같은 형태로 도면에 아이콘이 나타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솔리드웍스가 프로그램이 구성이 즉 삼각법의 기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나 어셈블리를 통해서 작업한 파일들을 도면창에서 손쉽게 도면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보의 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고급 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초보, 고급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따라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실제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솔리드웍스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3D CAD 프로그램인 UG나 즉 NX, UG, 그 다음에 카티아, 솔리드 엣지, 시마트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3D CAD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모델링 스킬을 빨리 느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 동영상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 동영상 교재 역시 모든 내용의 구성이 따라하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 하면서 또는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또 모델링을 생성하고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마친 후에는 솔리드웍스의 초급을 뛰어넘어선 중급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동영상을 꼭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고 다시 교재를 통해서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한 모델에 대해서 또는 한 명령어에 대해서 3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게 되면 보다 빠른 숙지와 보다 숙달된 연습을 여러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웍스의 초보와 고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이제 파트 창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 창을 여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 1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다 보면 교재 아이콘 옆에 숫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여러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서를 제가 나름대로 매겨놔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하라는 그 방법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혹 놓치더라도 교재 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숫자를 따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트 작업창 열기 첫 번째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새 문서라고 하는 작업창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초보자 아이콘을 바꿔놓고 이렇게 파트에 나와 있는 파트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솔리드웍스의 파트 작업창이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파트 작업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파트 작업창에 있는 화면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솔리드웍스 아이콘 파일 도구 도움말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표준 메뉴 도구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솔리드웍스 파트 창은 크게 왼쪽의 프레임과 오른쪽 프레임으로 두 가지 창으로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프레임을 보시면 이 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잘 갖다 놓게 되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요 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롤백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롤백 바에 대한 기능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명령어 탭 중에 피처, 스케치, 계산, 딤, 엑스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피처 명령어, 스케치 명령어, 계산 명령어, 치수를 집어넣는 치수 명령어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명령어 피처, 스케치, 계산, 딤, 엑스퍼트 나와 있는 요 창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솔리드웍스에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 윗부분이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 창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프레임 창 옆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콘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업창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18페이지의 작업창하고 제 작업창이랑 약간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 아이콘의 모양하고 윗부분에 있는 아이콘 모양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케치 아이콘하고 옆부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스케치 아이콘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윗부분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가 편하신 부분도 있고 저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도구 모음을 나타나게 해서 작업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니까 이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분을 도구 모음, 즉 여러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구 모음,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툴바를 잠깐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빈 커맨드 매니저 왼쪽에 빈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피처와 오른쪽에 눌러서 스케치를 해제를 하시면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해제를 하고 피처를 해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업창이랑 동일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 편집, 보기, 삽입, 도구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한 명령어들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면서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편집, 파일, 보기, 삽입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했을 때 나타나는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보통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도 역시 이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삽입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럼 교재 19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왼쪽 프레임에 나와 있는 위에 아이콘 모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시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설명이 뜨고, 두 번째 아이콘 누르게 되면 프로퍼티 매니저라는 게 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dim expert 매니저, 이렇게 구성이 된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이 하얀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또는 그래픽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작업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보셨던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표계 아이콘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도구 모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도구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구 모음, 즉 도구 툴바를, 도구 모음을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툴바라고 얘기하는데,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명령어를 모아놓은 걸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툴바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걸 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하나하나 아이콘들이 결국 하나하나의 서로 각기 다른 명령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요 피처 명령어에 대한 부분이 아이콘들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 툴바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아이콘, 그 다음에 dim export, 이런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페이지 바로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오피스 도구 모음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이 화면에는 오피스 도구 모음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여기에서 오피스 도구 모음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피처, 스케치, 계산, dim, 엑스포트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피처, 스케치, 계산, 엑스포트,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생성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곡면을 선택하거나 또는 판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곡면과 판금이 나와 있는 명령어 툴바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툴바를 보여지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따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2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하고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저랑 같이 설명했던 파트 도구 모음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부분 이야기보다 솔리드웍스의 처음 구동을 실행하는 방법,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저랑 같이 따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솔리드웍스의 명령어, 그 다음에 그 기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리드웍스의 소개 부분을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각종 명령어, 아이콘들,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솔리드웍스의 기본 기능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2011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솔리드웍스의 기본 화면이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난번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트 도구 모음 추가하기 기능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도구 모음을 추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열었던 파트 창을 고급 창에서 다시 한번 파트를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러서 파트 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위에 나와 있는 피처, 스케치, 공면, 판금, 계산, 딤, 엑스포트라고 하는 도구 모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파트 도구 모음 추가하는 방법 1에 나와 있는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계산이나 판금이나 딤 엑스포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되어 있는 피처, 스케치, 공면, 판금, 계산, 엑스포트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추가하고자 싶은 아이콘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접 구조물을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구조물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용접 구조물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이 추가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솔리드웍스의 기본 3가지 작업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새 문서를 클릭을 했을 때 솔리드웍스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라고 하는 3개의 작업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보시면 제일 먼저 어셈블리 창을 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셈블리 창을 열기 위해서 새 파일에 새 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셈블리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 작업창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어셈블리 작업창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델, 즉 파트 모델이나 어셈블리 모델을 찾아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창에 불러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셈블리 작업창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면창을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눌러서 이번에는 커서를 도면창을 띄워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면 작업에 필요한 표준 규격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도면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선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 용지 사이즈인 A3 용지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면의 윤곽선의 모양이 나와 있을 거고, 오른쪽 하단 쪽에는 도면의 양식에 따른 표제란과 부품란이 구성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닫아서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작업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문서를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파트 창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오는 이 화면이 파트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파트 작업창을 닫은 다음에 다시 세문서를 눌러서 마우스 커서를 어셈블리에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타낸 이 작업창이 어셈블리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 창인 세문서를 클릭을 해서 다시 커서를 도면에 위치시키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창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솔리드웍스의 기본 세 가지 작업창을 제가 저와 같이 여러분들은 따라서 해보면, 솔리드웍스는 크게 세 가지 작업창, 첫 번째 파트 작업창, 두 번째 어셈블리 작업창, 세 번째 도면 작업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구 모음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에 대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교재 2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세문서를 클릭을 해서 파트 창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창이 나와 있는 작업창에서 교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피처, 교재에는 스케치 도구몸이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클릭할 때마다 메뉴 상단에 나와 있는, 즉 피처 눌러서 나오는 이런 메뉴와 스케치를 나와 있는 메뉴들이 위에 프로그램 상단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를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매니저의 스케치 명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커맨드 매니저의 피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보다 파워풀하고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피처의 개념하고 스케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크게 스케치 명령어와 피처 명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피처와 스케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작업창은 아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확인했던 파트 작업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트 작업창에서 스케치의 명령어와 피처 명령어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23페이지 하단부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단부의 내용을 보시면 스케치와 피처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스케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윤곽을 그리는 스케치를 도면 요소, 즉 스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스케치한 요소를 베이스로 해서
4차원 형상 모델을 만들어지는 물체를 우리가 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오토캐드 2D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창에서 라인 그리고 서클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아크를 그리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케치를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3차원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우리가 피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 메뉴를 보시면 스케치에 대한 명령을 보시는 것처럼 평면상에 그려지는 라인, 서클, 다각형 이런 것을 아이콘을 보실 수 있겠고 피처 모양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3차원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처와 스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앞에서 배웠던 커맨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는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를 메뉴 상단에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메뉴 상단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화면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저랑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커맨드 매니저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커맨드 매니저를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를 해제를 하게 되면 상단에 아까 나와 있던 메뉴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커맨드 매니저를 보여지게 한번 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구에 가서 도구로 가서 도구의 메뉴를 보시면 도구 메뉴에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시면 도구 모음에 커맨드 매니저가 사용이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커맨드 매니저 사용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커맨드 매니저를 내가 사용하겠다 생각했을 때 다시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매니저가 구현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리드웍스는 똑같은 명령어의 방법이 상당한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커맨드 매니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제가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방법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뉴 바에서 도구를 누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라는 명령어 구현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아까 체크했던 것처럼 커맨드 매니저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눌렀을 때
커맨드 매니저 사용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매니저에 문자가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하단부에 1-10에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 화면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문자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의미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도구에 가서 하단부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사용자 정의를 체크를 하게 되시면 요 도구 모음, 명령, 메뉴, 키보드, 마우스, 옵션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게 되면 도구 모음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 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커맨드 매니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재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도구 사용자 정의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좀 화면이 큰 화면이다 했을 때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커맨드 매니저에 나와 있는 이 도구의 아이콘 모양들을 한번 크게 확대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 메뉴가 어딨냐 하면 여기에 옵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옵션에 큰 아이콘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아이콘들이 커져 있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아이콘이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따라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 솔리드웍스는 누구나 금세 중급 이상의 솔리드웍스 사용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교재 2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그림 1-14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간단한 3D 형상의 피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솔리드웍스 모델링 순서의 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이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스케치할 작업 평면을 선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옆에 나와 있는 왼쪽 프레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정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업참에 정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이 선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스케치 명령어에 나와 있는 여기 첫 번째 스케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이 스케치 도구를 누르셔야
내가 스케치를 그릴 라인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아크라든지 다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도구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작업창에 스케치를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창 오른쪽 상단에 스케치 도구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도구가 선택이 된 다음에 이제 간단한 제가 여기에 원을 클릭을 해서 원의 유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을 선택을 해서 제가 원점에다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치수를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한번 그렸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원을 스케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스케치한 다음에 우리가 3D 형상의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피처를 클릭을 해서 피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돌출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 형태로 일반적으로 피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미리 보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기본적으로 뽑아내는 길이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솔리드웍스에서는 내가 특별하게 수치값을 입력하지 않을 때는 10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치수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값을 우리가 디폴트 값 또는 기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mm만큼을 내가 앞으로 뽑아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형태의 피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3D 형태의 피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처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이 보스 돌출이라는 것에 갖다 놓고 커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보시는 요 네모 박스에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확인해 보셨죠?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피처 편집, 스케치 편집, 기능 억제, 롤백 이런 아이콘들이 내가 커서를 위치시키면 커서 선택한 위치에 뜬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명령어 중에 도구의 사용자 정의 중에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바로 여기 상황별 도구 모음 설정에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놓고 보스에 갖다 놓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피처에 대한 명령어가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처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구의 사용자 정의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 바로가기 메뉴 표시의 이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떴었는데 이제 이렇게 떴었는데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나와 있던 스케치 편집, 피처 편집, 기능 억제, 롤백이 하나의 명령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놓고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케치 편집,
피처 편집, 기능 억제. 요게 하나의 명령어 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설정은 어디서 한다? 도구의 사용자 정의에 보시는 것처럼 상황별 도구 모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표시를 체크를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로가기 메뉴에 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피처 편집, 스케치 편집이 이 메뉴 밖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구의 사용자 정의로 가서 이번에는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를 해제를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뉴창 안에 스케치 편집, 피처 편집, 기능 억제 기능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바로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에 대한 기능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놓고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옵션 밑에 상황별 도구 모음 설정에 바로가기 메뉴가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케치 편집, 피처 편집, 기능 억제, 롤백 기능이 메뉴 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도구에 다시 사용자 정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상황별 도구 모음 설정, 바로가기 메뉴 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아까 나왔던 아이콘들이 이 메뉴창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처럼 솔리드웍스는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언제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저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 두 번째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도구의 사용자 정의를 눌렀었는데 이번에는 방법 2의 방법으로 어떻게 누르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옵션 아이콘이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옵션 아이콘 옆에 화살표 아랫방향 부분을 보시면 화살표 아랫방향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 아랫방향. 다시 한번 두 번째 방법,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0페이지에 보시면 방법 2에 관한 방법이 나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방법 2. 그래서 옵션 부분 아이콘에 사용자 정의를 누르면 아까와 똑같은 창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옵션 아이콘 옆에 삼각형 아랫방향에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나타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커맨드 매니저 빈 곳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게 되면 역시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주로
솔리드웍스에 나와 있는 커맨드 매니저, 그 다음에 커맨드 매니저에 있는 옵션들,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